근데 최근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공시 자료를 하나 냈는데요. 뉴스였습니다. 바로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의사결정인데요. 이제 공시 내용을 보면 신뢰 회복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제 1년 동안 20억 원어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근데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이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해서 30%가 빠졌어요. 근데 이제 상장이 올 7월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하고 4개월 만에 30%가 이제 밸류가 날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한리츠 운영이 막상 움직여서 자사주 매입 등 이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코비트에서 분석한 바로는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설계에서부터 아주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리츠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리츠여서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내용 유심히 들어서 공부를 좀 하셨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지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마케팅을 할 때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 그래서 세 가지 마케팅 포인트를 내세웠습니다. 초기 2년 동안 연 8.5% 확정 배당을 하겠다. 사실 이때부터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상가에서나 나오는 연 10% 확정 배당, 이런 용어가 어떻게 리츠의 확정 배당이 나오지? 그리고 두 번째, 금리가 인하하면 주가가 상승할 거다. 세 번째, 글로벌 탑 100 양질의 투자 상품이다. 이 세 가지 마케팅 포인트로 설명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초기 2년 동안에 연 8.5% 확정 배당을 어떻게 하나? 라는 질문에 저희가 IR 자료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오픈엔드 펀드 투자의 장점을 활용하여 자산가치 상승분을 특별 배당으로 정기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리츠는 이렇게 임대 수익이 나와서 맨 마지막에 특별 배당이 나오는데,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특별 배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상세히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세 개의 펀드에 투자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공모 펀드인데요. USGB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정부 기관들이 주로 임차인으로 있는 오피스 펀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서라고 하는 건 그 미국의 이제 프루덴셜 자회사, 보험사인 프루덴셜의 자회사인 피짐이 운영하는 아주 오래된 40년 되고 규모도 한 40조 되는 펀드. 그리고 USCP라고 하는 CBRE-IM이 운영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세 개 펀드가 이제 기초자산이니까 이 세 개 펀드의 최근 투자 성과를 좀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좀 잘 따라오시면 이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건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 미국에 있는 오픈엔디드 펀드는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 실적을 내는데요. 이 분기별로 실적을 두 가지로 내요. 하나는 임대 수익, 하나는 여기 인컴이 임대 수입이고요. 두 번째가 캐피탈인데, 이 부분은 이제 자산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펀드들은 제3의 독립적인 한국으로 하면 감정평가 법인을 고용을 해서 이제 독립적인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개입할 수 없게 하고, 이 독립적인 제3의 감정평가 법인들이 분기별로 자산 가치를 평가해서 그 자산 가치의 변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USGB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임대 수익으로 1.2%, 그런데 자산 가치 면에서는 마이너스 0.68%가 돼서 합계로는 0.53%, 그리고 2분기가 됐더니 이제 임대 수입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자산 가치가 훅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자산 가치는 마이너스 7.6%, 그래서 2분기에는 마이너스 0.52%입니다. 그리고 3분기가 이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4% 마이너스 약 0.4%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프리사도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임대 수입은 1%로 유사하죠. USCP는 0.95% 수준으로 임대 수익은 유사합니다. 임대 수익 측면에서는 USGB가 가장 높죠. 이게 이제 정부 기관들이 장기로 임차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 흐름은 임대료에서는 잘 나온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캐피탈 부분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이 컸죠. 여기는 마이너스 3.7%, 여기 마이너스 2.7%, 그리고 USC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지금 캐피탈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바로 질문이 생깁니다. 처음에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첫 번째 마케팅 포인트로 한 연 8.5% 확정 배당. 그런데 기본적으로 투자한 자산들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매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임대 수입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 하락 때문에 실제 수익은 거의 안 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거의 수익이 안 나는 세계 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투자한 리츠는 어떻게 8.5% 배당을 할까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운용수수료 부분인데 결국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임대하고 매입하고 매각하는 건 전부 현지 운용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패시브한데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같은 경우에 이제 ETF인데요. 그 지수를 추종하는 겁니다. 그런 패시브는 0.2%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0.3%입니다. 액티브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은 현지에서 펀드들에서 운용 수익이 크게 안 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한국 운용사에 지급하는 보수 수준도 높은데 어떻게 8.5%가 나오지? 마술은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마술은 결국 대출로 그 8.5%라는 마술이 풀린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단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신한 계열사죠. 투자증권에서 275억, 신한캐피탈에서 122억에서 약 한 400억 정도의 단기 차입금이 있어요. 이 단기 차입금 이자로 8.68%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근데 이 400억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원래 IPO를 할 때 이 공모 규모를 훨씬 더 크게 생각했다가 이 공모가 잘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공모 금액을 줄이면서 이 400억이 지금 단기 차입금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입금 재원으로 8.5% 확정 배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빌린 돈으로 지금 배당을 하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꼴인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이 투자 자산에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두 번째 좀 살펴봤는데요. 그 저희가 예상한 것과 같이 그 투자 자산에는 이슈가 없어요. 특히 USSB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보시지만 FBI 같은 그 미국 정부기관들이 임차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도 3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도 낮은 전형적인 코어 상품. 그리고 두 번째, 이 피지미 운영하는 프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설립 한 70년에 됐고 물류, 주거, 오피스, 대체자산, 리테일 인식으로 잘 분산이 돼 있는 여기 차입 비율 보실까요? 24%밖에 안 돼요. 이것도 코어 자산이죠. CBRE IM이 운용하고 있는 이 자산도 물류, 주거, 헬스케어 등 포트폴리오가 분산이 돼 있고 LTV도 34%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세 개 자산을 보시면 미국에 있는 아주 코어 펀드. 코어 펀드라 하면 차입 비율도 낮고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보다는 롱텀으로 그 보유 부동산을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임대 수입을 추구하는 코어 펀드들이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 펀드면 이렇게 차입 비율도 낮고 코어 펀드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높을까요? 미국에 있는 코어 펀드에서 수익률이 5% 이상 기대하기가 실질적으로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또 8.5%는 또 어떻게 나오는 거지? 해답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상장 주가인데요. 그 3,000원에 공모하고 나서 한 4개월 동안 그 공모가 근처에도 못 가고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미국 상장 리츠는 어쨌는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MSCI 미국 리츠 지수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반대 그래프죠. 그러면 미국 상장 리츠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을 했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액티브 리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지?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거 미국 MSCI 리츠 ETF가 있는데요. 이 ETF가 MSCI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보시면 똑같죠. 이렇게 지수를 그대로 추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왜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의 주가는 이렇게 빠졌을까요? MSCI 주가는 반대로. 그래서 저희가 미국 공모펀드의 벤치마크 지수를 저희가 찾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공모펀드의 벤치마크,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평균, 그러니까 이 세계 기초자산인 세계 펀드가 포함된 그런 벤치마크를 보니까 임대 수익은 1%로 안정적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 연한 파란색 이 부분이 매 분기 자산 가치를 방해한 자산 가치 하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임대 수입은 매 분기별로 1%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연으로 하면 4%가 나올 겁니다. 분기별로 1%를 주니까. 그런데 지금 2022년 4쿼터 그리고 2023년 4쿼터 이럴 때는 5% 이상씩 자산 가치를 까먹고 있죠. 이 자산 가치가 미국이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임대 수익은 1% 플러스, 자산 가치는 지금 계속 마이너스. 여기서 어떻게 신한 글로벌 알파리츠가 8.5% 배당을 만들려고 했는지 아까 처음에 여기 기억나시나요? 이 기준으로 보면 1%, 1%, 1%, 1% 이렇게 임대 수익을 주고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배당을 하겠다. 이 계획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답을 드리기 전에 간단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펀드에는 기본적으로 클로즈드 엔드 펀드가 있고요. 오픈 엔드 펀드가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이건 폐쇄형, 여기는 개방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신한글로벌 액티브 리츠가 투자하는 세계 펀드는 모두 오픈엔드 펀드라고 아까 나와 있었죠. IR 자료에. 근데 클로즈 엔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펀드 라이프가. 예를 들어서 5년, 7년. 그래서 이제 부동산 펀드다. 그러면 이렇게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임대 수익을 배당을 쭉 하다가 만기 전에 부동산을 팔고 해서 여기서 청산을 해서 최종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구조가 클로즈드 엔드 펀드. 이 끝이 이제 클로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자들은 한번 이제 탑승을 하면, 펀드에 가입을 하면 끝까지 가야 이제 청산이 되면서 최종 수익을 얻고, 이때 최종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뭐 5%인지 6%인지 최종 수익률이 나오게 되는 구조이고요. 반면 오픈엔드 펀드는 이야기처럼 여기 끝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영속형이라는 겁니다. 영속형 펀드인 경우에는 그러면 투자자가 한번 탑승을 하면 나는 언제 하차를 하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텐데요. 그 하차는 매 분기별로 이렇게 쿼터별로 NAV라고 하는 Net Asset Value라고 하는 가격표가 나와요. 그 가격표는 두 가지를 반영한 겁니다. 하나는 임대 수익, 아까 영어로는 인컴이라고 표현했었고요. 두 번째가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 이걸 이제 캐피탈이라고 저기 IR 자료에는 표현했는데, 이 두 가지를 감안한 NAV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보면 임대 수익은 1%였는데 자산 수익이 마이너스 5%다. 그러면 NAV가 전분기가 1,000원이었으면 이게 한 900 마이너스 4%니까 960원 이렇게 그 기준가가 변동을 하겠죠. 그럼 투자자들은 이 분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픈엔드 펀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분기의 NAV, 이 기준가를 기초로 해서 여기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환매 요청을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게 오픈엔드 펀드입니다. 이제 뭐 사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더 들어가 보면
금융위기 같을 때 이 오픈엔드 펀드에 환매가 집중될 때는 그럼 어떡하냐? 빌딩들 다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빌딩 가격도 폭락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때라든지 금리 폭등할 때 뭐 블랙스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조단위 환매가 들어오면서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일반적인 사정을 가정을 하면 이렇게 매 분기별로 NAV가 있어서 진입하고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한 액티브 글로벌 리츠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산 수익이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이 마이너스 상태의 자산 수익인데 아까 임대 수입은 1년에 1%밖에 안 나오니까 거의 죽었다 깨어나도 4에서 5%를 넘을 수는 없어요. 이게 코어 펀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수익이 나와야 되냐? 바로 여기에서 수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8.5를 주려면 최소한 여기에서 4에서 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 지금 계속 마이너스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어느 날 자산 수익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4, 5%가 나오면 배당을 8.5%를 해줄게. 결국 이 이야기는 뭔가요?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전략 그거 하나인 거죠. 그걸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렇게 액티브. 적극적으로 뭘 한다는. 그리고 이 대가로 0.3%의 보수를 수취하겠다. 그러면 임대 수익은 현지 운용사가 임대하고 운영하고 다 해서 임대 수익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산 가치는 시장이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결국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시장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리츠인 거죠. 결국 임대 수입은 현지 운용사가 적극적으로 공실 나오면 임대 관리하고 채워서 임대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4%에서 5%는. 나머지는 자산 수익은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는 시장이 좋아지길 기다리는 리츠인데 이걸 액티브 리츠라고 해서 0.3% 보수를 수취하고 이걸 8.5% 확정 배당이 나오는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처럼 리츠 시장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충격적으로 이걸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신한이라는 이름이 달린 걸 제가 몇 번을 다시 봤어요. 어떻게 신한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런 식의 리츠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스킴을 읽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좀 무겁게 신한 액티브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께는 이런 리츠는 절대 손대면 안 되겠다는 본인들만의 어떤 일종의 저 같으면 꽈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꽈락의 기준을 만드는데 좋은 참고 사례가 됐으면 어떨까? 이렇게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코비의 리츠 해설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